안녕하세요, 교육신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우. 요즘 날씨 너무 더워요. 덥다. 이 에어컨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그런. 자기 전에는 원래 껐었는데 요 며칠은 계속 잘 때도 켜고 있습니다. 또 어제 또 아, 저기는 또 비 엄청 왔어요. 아 그래요? 응. 오. 갑작스럽게 막 네. 폭우가 따라 와. 폭염 혹은 폭우 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에 건강도 주의하십시오. 네. 아, 예. 뭐 더우니까 이렇게 에어컨에서 저희도 좀 에어컨 좀 틀고 시원한 방송을 또 네. 진행하도록. 좀 시원해야 되는데 듣고선 답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자, 교과 전형이 바뀐다.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적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이게 교과냐?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이 한번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 입시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거. 근데 내신으로 가는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가는 것. 그러니까 0.1점이라도 높으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골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 시골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1점이라도 높으면 무조건 유리한 것.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중요하지만,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학생이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이나 학업적인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평가한다는 거죠. 이것을 흔히 정성평가, 네.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한다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수시 정시, 수시 내신, 정시 수능. 수시의 경우에는 교과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보는 전형,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대한민국 대학 입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해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눈빛을 너무 네? 쏘고 계셔서. 왜요? 못 빠지는 거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뭔냐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웬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저는 궁금하실 테니까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시킬러 해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전에 이렇게 또 정보를 도입. 그럼 그러니까. 새로운 방송인데. 그럼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궁금하겠냐.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 또 기다렸다는 생각 쳐다보고 있잖아. 아니, 제 그게 눈빛을 계속 쏘시는 게 그걸 너무 나왜 웃겼어. 보나? 그래서 난 이런 생각했어. 거봐, 깔끔하게 정리해 주지. 이거 나 아니면 안 되랬는데 이름도 말 안 하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인사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18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입시도 변화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2014년에 2015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거의 획기적인 형태의 학교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최종 완성판이 현 중2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 중2로부터 만들어지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변화가 모든 것을 다 바꾸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교과 전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챕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고교학점제를 설명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설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제가 퀘션 마크를 달았던 분이 하나가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현 중2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대학을 갈 때 그 수시에서 이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불확실성하다. 이게 진행이 될지 교과 전형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의 내신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신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라든지 뭐 민우님 항상 얘기하시는 너도 A? 너도 A? 위아더 A? 다 A. 올해 그냥 뭐 올해야 그러니까 교과 지금 현재 평가 방식의 이제 정량 평가 아까 말했던 단 0.1점이라도 높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이런 정량 평가 체제에서 이 교과가 절대 평가가 되면서
변별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량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이 교과 전형도 정량으로 가야 되냐 정성으로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신 하나만 놓고 보면은 대학 측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라는 게 예측인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신의 어떤 기존에 있던 몇 등급 평균 몇 등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생기부가 우리가 말씀하는 이제 서류가 이제 반영이 된 내신 플러스 서류. 여기서 서류라는 건 예전에는 이제 서류의 종류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이 두 가지인데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니까 남아있는 건 이제 생기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생기부에서 교과 전형인데 생기부에서 뭘 보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 건국대, 동국대, 고려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을 쭉 보면은 내신 30, 특히 건대, 동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70에다가 서류 30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어떤 시기가 2028학년도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내신 성적보다 이제 생기부의 관리에 이제 중점이 더 진행되는. 이게 그러면 종합전형은 또 뭐야? 구분이 없어져요. 구분이 없어지는데 구분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구분을 할 수 없는 대학이 있어요. 요거는 대학의 뷰에서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위권 대학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학종이랑 교과랑. 왜냐면 여전히 올 A면 되거든. 여전히 올 A에 수능 최저를 갖고 이 구간 안에 들어온 애들이면 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전형을 고수해도 돼요. 네. 이런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대학교 화공과와 서울대학교 화학과, 서울대학교 자율전공과, 서울대학교 농대와, 서울대 의대와 다 올해인데. 그죠. 네. 그죠. 연세대 전기전기공학부와 연세대 의대도 기계공학과나 네. 연세대 다 의대나 A, 다 A, A인데 A. 그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이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최상위의 어떠한 대학들 중에서 학과들 중에서 내가 보다 좀 더 다른 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과 전형의 경계 라인이 어느 대학이냐. 이거는 이제 각 대학의 입학처만 알아요. 그래서 각 대학 입학처가 입시 요강을 발표할 거예요. 발표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느 대학이 뭔가를 추가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대학 이과는 이 레벨, 즉 올 A의 이 레벨의 범위를 벗어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B가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정 과목에 B가 하나 있지만 얘가 수과학을 너무 잘하는 애야. 옛날로 따지면 수과학이 거의 100점 1등급 1등급이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압도적 수학 1등급이야. 근데 압도적 과학 1등급, 물리 1등급이야. 근데 얘가 국어를 참 못해. 그럴 수 있어요. 되죠. 영어도 못해. 그래서 얘가 영어랑 국어가 3등급, 4등급이야. 그래도 이 아이는 인서울 주요 대학의 공대를 갑니다. 현재는. 가죠? 그죠. 왜? 수과학이 압도적 1등이면 가죠. 자,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로 환산해 보세요. 절대평가 환산해 보면 수학이 A고 과학이 A고 국어가 B고 영어가 B가 된 거야. 얘는 못 가요. 현재의 어떠한 변환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이 친구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대에서 이런 친구를 뽑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죠.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량화된 교과 전형만 갖고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좀 한번 봐야 되겠어. 이 학생부를 내가 좀 보고 싶어. 그죠. 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와 학종의 경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1, 2등급이 오겠어. 어차피 3, 4야. 괜찮아. 우리 올해가 중요해. 라고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학의 입학처가 교과 전형과 학종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상당히 입시가 재편될 것이다. 예, 수시는 거의 학종으로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는 거의 학종으로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진 정시로 되죠. 그래서 심플하게 이원화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라는 명칭을 과연 쓸 거냐는 거죠. 쓰죠. 올 A는 중요해요. 그리고 올 A를 받는 학생들은 또 생각보다 몇 퍼센트의 범위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아직까지는 교육 경쟁 속에서 올 A를 받는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올 A를 받으면 돼. 공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올 A가. 학교 생활에서 충실. 학교 생활 충실한 거니까. 그래서 올 A만 받아도 돼라는 대학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학들은 그냥 교과 전형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 A 중에서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데 라는 대학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학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 학과들과 그런 대학들은 면접을 강화하든 수능 최저를 깔든 서류를 요청하든 그렇죠. 추가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전형이 학종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요 대학 입시는 두 가지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학종과 정시. 그렇게 재편된다는 거죠. 뭐 혜림쌤 저는 이번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굉장히 생각의 갈래들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더라고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까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나누고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이라고 했을 때 원래 지금 이 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에 교과 전형으로 정량평가가 나오는 경우에 중학교 때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내신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진로 과목들 중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서는 거의 A가 53% 정도를 학생들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국영수 사과만 놓고 계산을 한다고 해도 5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해요. 물론 그때가 되면은 또 A를 받는 학생들이 그 정도 중위권 학생들까지 전부 다 A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상대평가의 성적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할 것인가, 그 중요도를 어느 정도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학년 성적을 위주로 보고 2, 3학년 때의 성적은 구간별로 등급화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종 위주로 전형이 변화가 되게 되면은 뭔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기록하는 게 너무나도 이 학생을 대학이 평가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 유일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었을 때 과연 이 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학생 기록부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비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학종 위주로 온전히 생기부 위주로 대학들이 학생들을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합격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학생들이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해서 어느 전공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요런 세 가지 생각의 가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아유, 또, 정말 멋있어. 또 결론적인 건 또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생부 비공개는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또 이거 알 권리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거 아니,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는 오히려 작은 문제가 싫어서 더 큰 문제를 품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거 만약에 이 교육 당국자들 분 중에서 만약에 요즘에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감당 못 하십니다. 왜 감당 못 하냐면요. 입시를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거든요. 실패한 학부모들의 모든 원성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쏟아 부을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에이, 그럼요. 공개해야 됩니다. 클리어하게 공개돼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학생부 기재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카더라 통신인 것 같고요. 예, 이런 카더라 통신은 조금 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학원 가서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상상력이 이렇게 좀 너무 뛰어나시고 그렇게 막 말을 막 이렇게 막 던지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교과 전형, 현재 지금 교과 전형 건대나 동대 기준으로 봤을 때요. 교과 70에 서류 30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서류에서 뭘 보냐를 또 한번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서류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사실 내신으로만 반영했을 때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 즉 학과가 상관없잖아요. 내가 뭐 화공을 쓸 수도 있고 뭐 건축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종합은 이게 전공적합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1, 2, 3학년 때 어느 쪽으로 이제 모집 단위 학과 쪽으로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내신 70과 생기부 서류 3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첫 번째 보는 걸 내가 유심히 봤더니 전공적 합도 들어가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과하고, 요 생기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부분,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수학을 얘가 진짜 3등급 받았는데 또는 수학을 1등급 받았는데 진짜 얘가 수학을 진짜 잘하는지 학교 수학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세특을 열어서 열람해서 이렇게 보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 중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라는 부분도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상대평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뭐냐면 2학년 내신과 3학년 내신에 대한 정성평가에 대한 요거를 같이 합쳐서 진행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러니까 고2와 고3에 대한 어떤 내신의 어떤 평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생기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적합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도 전공적합이 맞아야 좀 맞게끔 준비해야 되는 요거는 확실하게 좀 기존에 지금 현재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 지금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이 내년 25학년도부터 보면은 한양대가 한 15년 만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한양대 수능 체제가 생겨요. 이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만에 된 것. 또 하나, 연세대가 학교 추천에서 수능 체제가 없었잖아요. 1단계 교과 전형에 3배수를 뽑고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수능 체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연세대가 학생부 추천적, 즉 교과 전형에서 1단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합산으로 내신 들어가고 거기다가 수능 체제를 이제 또 살짝 집어넣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긴 거. 이게 얘네 연세대도 한 10년 됐을 거예요. 이렇게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 없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게. 그러면 이거에 느낌이 딱 이제 보면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2028학년도를 대비한 어떤 준비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내신도 들어가고 생기부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고 수능 체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게 생각입니다. 어차피 고등학교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종속돼요. 입시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시만 생각을 해가지고 입시 때문에 학교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학교의 3년이라는 시간의 최종적 판단이 입시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바뀌면 입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가 바뀌었잖아. 입시가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입시가 바뀌기 이전에 학교가 먼저 바뀐 거예요. 학교가 먼저 바뀌어버린 거죠. 학교가 더 이상, 고등학교가 더 이상 내신을 상대평가 해주지 않아. 그러면 대학도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상대평가와 2, 3학년 때 절대평가를 합쳐서 요것만 갖고도 정량적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그게 괜찮다,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추가적으로 수능 최저, 또 추가적으로 면접, 면접. 추가적으로 서류를 각각 요구할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징후가 서울대가 MMI 면접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주요 의대들이 전부 다 면접을 강화하는 이유가 수능도 음. 내신도 네.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수능과 내신만 갖고 아이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언가의 평가 요소까지 우리는 걸러내겠다는, 그러니까 걸음망 하나를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음망 하나를 왜 더 써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촘촘하게 할 거야라고 해서 면접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학의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대학이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입시 요강은 하늘과 땅처럼 바뀐다. 이제 진짜 백가쟁명 시대의 입시 제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은 큰 틀에서 주요 대학은 학종과 정시, 나머지 대학들은 학종, 교과, 정시 이런 식으로 아마 구분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교과 전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가 정성으로 간다는 건 약간 이제 종합의 성격을 띠고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뭐 종합 전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적합이죠. 일단 교과 성적을 무조건 다 A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공적합성인데 그러니까 이 전공적합성이라는 건 진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고교를 선택하는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현 중2 학생들 같은 경우 학부모님들이 고교 선택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공적합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얘는 전공이 정해진 거야. 그런 대학이 그런 고등학교가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는 순간 걔는 전공적합이 정해진 거야. 어떻게 본다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일반고에 가서 1학년 내내 1년 동안은 막 진로를 뭘 정하고 뭐 물론 학교 다니는데 1학년 때도 상담 다 하셔요. 그래도 본질적으로 본인이 그냥 상담 내용만 가지고 삐끗해서 올려놓고 생기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라면은 나중에 그 쓸모있는 형태의 생기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인이 진실 때 진짜 마음속에서 나는 이 학과에 가서 이걸 전공하고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회인이 되겠다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사실상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8학년도부터 이제 지금 고교학점제의 결과적으로 정성평가 위주의 대학 입시가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한 행동 하나가 한 과목에 대한 성취 하나하나가 대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좀 일반고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과를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적 맞춰서 좋은 데 가려고요. 이런 학생들이 지금은 있는데 이때는 그게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미리 좀 아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전공을 빨리 찾아야지만 어느 정도 성공적인 고등학교 선택과 입시에 대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에요. 날씨도 더우니까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김연아, 우리 연느님. 제가 지금 공항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오늘 공항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단체 출국하는데 제가 그 대표랑 인사를 좀 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통일 캠프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오는데 오늘 BTS 온대. 공항 난리 났어. 그다음에 무슨 또 여자 아이돌 그룹 유니스인가? 네. 이름이 요즘 네? 뉴진스. 뉴진스. 맞을까요? 뉴진스. 장난 아니야. 막 하는데 이거 슬쩍 봤어. 슬쩍 봤는데 아이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돌의 연습생이 언제부터 들어가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지 않아요? 빠른 초등이요. 네. 그다음 걔들이 언제 포기해요? 중3 때 포기해요. 난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그 공부하겠다고
내가 공부할래요. 이러면서. 제가 어떤 아는 애는 우리나라 청소년 국대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나이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고등학생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는 어리지. 그래, 어려. 자기 아들은 원래 어려 보여요. 애 같지, 뭐. 아유, 군대 갔다 와도 애 같아요. 예? 결혼해도 애 같지, 뭐. 다 그렇지, 뭐. 우리 엄마는 뭐, 나 애 같이 안 보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조심하고, 뭐 이러면서. 운전 조심하래, 나보고. 우리 엄마도 나보고, 운전 조심해서 가고, 그러면서, 저기 차 다니는지 보래. 아니, 이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내가 들었던 건데, 우리 엄마한테. 엄마도 아직도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그래, 길 건너 조사하잖아요, 지금 다. 밥은 먹냐고 얘기하고, 그만 먹으라고 얘기해야지. 너 요즘 살쪘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얘기해야지. 이게요. 잘생겨 먹어라. 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면 아이가 뭘 하냐, 어쩌냐라고 얘기하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러냐? 아니에요. 진로 교육 정확히 이루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 변화되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기회도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적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원한다면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요구가 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기반이 마련되어지는 중이에요. 그러니 진로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진로를 넓게 보시면 안 돼요. 직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진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컴퓨터를 좋아해. 이공계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게 진로예요. 우리 애는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전기과 가서 조립이나 시켜야 되겠어. 이게 진로예요. 그럼 얘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을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열과 영역만 정한 것도 진로가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로가 정해진 이 상황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결국은 입시에 있어서 선제적인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인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학생부로 가볼게요. 자, 그럼 학생부로 한번 가봐요. 그럼 우리가 A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거북선이 포를 빵 쐈을 때 유독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유독가스를 배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북선 내부의 환기 시스템 변화. 이게 수행평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루어냄. 그쵸? 우리 학교 건축해보기. 그래서 우리 학교 건축해보는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 하중에 대한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통계를 내고, 수학적으로 확인해봄. 이런 것들에 관련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생부 속에서. 이것들은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부담이 없어요. 성적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되는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오히려 거꾸로 자유로워지고요. 주제 탐구도 잘할 수 있고요. 학교는 더 건강해질 거고요. 학교는 더 재밌어질 겁니다. 선생님들도 더 열정이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유리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다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꾸로 결과만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입결이 좋으니까 나도 가야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바퀴만 돌게 되면은 엄청난 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도 일반고 나름의 강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학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반고 학생이라면 좀 학생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 상황을 좀 필요한다고 저는 중요하고, 특목이나 자사 쪽, 특히 특목 쪽, 국제 외고 쪽 가면은,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자취라고 써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에 종합평가서도 또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고, 근데 이때 그런 시스템을 일반고도 분명히 학종에 대한 어떤 그 준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감상문이라든지 독후감 이런 부분도 거기를 써내면서 전공적합도 맞춰서 써낼 수 있는 거고, 종합평가서, 동아리 활동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진 학생들은 그냥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 이 시기죠. 중학교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좀 받고, 아까 민우님 말씀대로 상담을 좀 받고, 진로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특목을 가냐, 자사를 가냐, 뭘 가냐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나가서 내가 어떤 사회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게 해줄 수 있고, 좋은 캠프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좋은 캠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도 그런 어떠한 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돼서 그런 상담이 아니라 네. 중학교 때 미리 그런 상담을 좀 받게끔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설명해 많이 못 아유. 마지막에 댓글 달렸어. 그 당일날 청취자분이 오늘 봤는데 방송을 업로드를 수요일날 한 거예요. 수요일날 했는데 그날 이제 가도 되냐, 예약도 되냐. 많이 오셨나요? 아유, 꽉 차죠. 아유. 항상 제가 하면 감사한데, 네. 그날 아주 그 진로 이거 지금 얘기했고요. 현 중3 위주로 했어요. 네네. 현 중3 학생들 진로. 네네네. 그 다음에 현 중3. 네, 전공적 합성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올려드릴까? 영상 파일 영상이 있는데, 있으세요? 네, 영상 파일 있는데, 네. 그럼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받았어요. 영상 파일 되죠, 받았어. 뭐. 올려드려야 되겠네, 보니까. 거기에 진로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영상 한번 업로드하죠. 거기 PD님 뭐. 받으셔갖고. 네네. 그 부산 설명회 옆에다가 또 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부산 설명회보다 훨씬 더, 제주도가 부산 설명회는 약간 설명회 같지 않았고, 그냥 뭐랄까. 토크쇼. 토크쇼? 네, 원래 유정근 대표님이 또 그런 걸 분이시고. 좋아하잖아. 네, 이번에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분들이 우연히 또 다른 분을 제가 네. 평소에 이렇게 관계 맺고 있었던 교수님을 뵀는데, 정말. 이수정과 표창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분을 연수시키시는, 그분들을 연수시키시는 미국 범죄 심리 학회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분이던데요. 그래요? 네, 미국 범죄 심리 학회장이 한 3,500명 정도의 이제 그 교수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학회장이 한국 분이었어요. 제주도 사세요? 아니요, 미국 살지. 근데 그냥 오시고요? 아니, 자꾸 왜 그래? 서울에 다니시면. 아니, 나 이런 얘기 했잖아, 민우라고. 오시면은, 방송 한번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래서 이메일도 좀 보내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좀, 출연까지는 좀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책이라도 좀 출판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인사이트 장난 아닙니다. 그분. 너무 멋진 분이에요.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20년간 지금, 범죄심리, 2025년에 학술 대회를 한대요. 학술 대회를. 2025년이 전미 범죄심리 학술 대회가 덴버에서 이때입니다. 요즘 학생들 그쪽 분야 되게 말 안 끝났어. 네. 관심이 많다. 말 끊지 마. 더 중요한 거야.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저 초대받아가지고 2025년에 덴버에 가서 미국 범죄심리 학회를 참가하고 올 겁니다. 민우님이? 네, 갈 거야. 그때, 그냥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데, 가겠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가겠다.
그럼 이제 학회를 참석하니까 지금서부터 그 영어 리스닝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지금 2년 계획으로 영어 리스닝 다시 해가지고 가서 나도 발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 아무나 말잔치야. 왜냐면 2025년에 덴버에 가서 이걸 확인하실 분은 없으니까. 근데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거지. 내가 무슨 전공 분야도 아닌데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 학회에 온전히 그 학회를 즐길 수 있을 정도까지 나 자신을 좀 한번 성장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회를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던 설명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얻어서 요즘 제주도가 좋아지고 있구나. 학부모님들도 되게 공부한 거 많으시죠? 대부분.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학생들에게 아이 다이렉트로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아니다. 직업이 아닌 거고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어떠한 진학을 꿈꾸는 것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배경을 설명해 줬어요. 왜 전공 적합성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있으니까 그 설명회 그 영상 올릴게요. 올려서 그 설명회 영상 흔쾌히도 허락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아니에요. 뭐 비행기표도 끊어주시고. 그래요? 상관없어. 비행기표, 호텔 뭐 다. 그래요? 예, 하얏트라는 호텔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문 하얏트가 중문이요? 아니야. 하얏트. 제주시에 있는 무슨 저기 중국스러운 호텔이에요.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카오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있는 큰 호텔이 있는데 하여튼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의 원장님, 대표님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을 좀 느꼈고요. 저도 제주도 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 제주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 전요. 아무데나 이렇게 요청하시고 이 방송 솔직히 학원 원장님들 많이 들으시고 저희 방송이 상당 부분 원장님들 많이 들으시는데 저희 그렇게 그 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면 가셔서 같이 호흡하면서 교육 발전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가서 대화하고 또 의미 있게 성장을 하는 거고. 왜냐면요. 학원의 선생님들과 학원의 원장님들도 학생을 직접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렉트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교육제도를 함께 고민하는 거는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실에서 그리고 본인의 학원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원장님을 돕고 선생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학생을 돕는 거거든요.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 정말로 힘드시거나 혹은 저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같이 컨설팅을 한다거나 교육제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희가 언제든 학부모뿐만 아니라 그런 요청에는 응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제주도가 좋아. 갔었어요. 뭐 가셨었죠 그때. 저는 뭐 부산도 좋고 광주도 좋고 광주는 또 갑니다. 네네. 광주도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네네. 광주도 예정되어져 있어요.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뭐 자주 갔었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천고등학교 농어촌 특례위에서 사천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천고 영상도 있으니까 그 농어촌 특례 1년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 영상까지 해가지고 찾아서 같이 올려서 농어촌 특례에 관련된 설명의 영상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중3 학생들 진로와 학생들의 어떠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28학년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금만 더 간다면, 지금 현 중2 학생들이 가장 대상이잖아요. 28학년 현재. 네. 부모님들 어제도 제가 그 상담 전화를 받고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제 입시라든지 아이들이 내신이 결정되는 어떤 구조, 환경 이런 부분, 학교의 내신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요즘 세대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막
해서 뭐 등급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적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민우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 학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여러 부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을 조금만 더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하시고 입시, 우리 아이 자녀에 대한 입시 이런 부분들을 접해주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중상까지는 상대평가, 중에서부터는 절대평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진짜. 그러다 보면은 중학생들 같은 경우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례가 없다라는 거죠. 입시에 대한 대입에 대한 어떤 그런 전년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현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내신부터 대입까지를 다 새 거라는 얘기예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학생을 기본적으로 맞춰서 우리 아이가 결과적으로 전공적합이라든지 어떤 진로에 대한 부분부터 그게 이제 기본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학습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조금만 더 기존의 어떤 입시제도와 완전히 좀 바뀌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예, 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자면 최상위 학생이다,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을 탐탁치는 않게 생각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 뭐 학습적 능력이 최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성이 반듯한 거라는 보증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현재의 입시 제도에 국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드리자면 피라미드적 입시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아이의 성적대에 따라서 내 아이에게 적합한 입시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 인도 카스트야. 카스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말도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방향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있느냐, 어느 범위 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준비해야 될 게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현 중위는 저희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 일단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꼭지점에서 의학계를 선호하는 학생들, 의학계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서부터 꼭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이번 제주도 설명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도 좀 올리겠는데 요건 아마 다음에 특별 방송 같은 거 진행을 하게 되면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MMI 면접인데 우리가 이 MMI 면접을 왜 주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의학계 입시에서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해드릴까요? 영상도 올리고? 예, 영상도 올리고 좀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 조금 찬바람이 나고 이렇게 좀 몰입이 좀 되실 때 좀 저희가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질문 없으시고 뭐 이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항상 이렇게 막 댓글로 막 저희 기운을 북돋아 주셔야 돼요. 막 잘했다. 역시 오늘도 짝짝짝 뭐 이런 거 해주시고 인원도 좀 빡빡빡 늘고 막 이런 그렇죠. 어떤 모습이 좀 보여야 네. 저희도 좀 힘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되고 있으니까. 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들 드려요. 이게 사실 실시간 방송 뭐 1시간 진행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유튜브도 저희를 좀 주목할 때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이 실시간으로 보는 방송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저희가 힘이 생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당국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의 어떠한 소통의 창구로서 저희가 역할을 하니까요. 저희 교육진담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막 요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이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거나 제한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 더운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양식이라도 좀 드십시오. 네. 네. 우리 엄마 말 따라하잖아.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예. 날씨 더운데 예.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네네, 하시길 알겠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